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분석할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화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 중에 다양한 부품들을 중간에서 쉽게 말해서 도매 같은 걸 해가지고 부품을 공급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입처 중에 프로텍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공업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조금 영세한데, 저희가 하는 매입처가 인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종목을 보고 있는데 프로텍을 발견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주소지가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와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업체더라고요. 보통 영세한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너무 좋은 업체예요. 저랑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왜 좋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훑어봐도 다 검정색이죠. 매우 뭔가가 좋은 업체인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2015년도에 751억, 2019년도에 1797억, 약 2.5% 조금 안 되는 성장을 이룬 것 같고요. 2.5배 좀 안 되는 성장을 이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률, 총포괄이익을 저 같은 경우 좀 중요하게 보는데, 총포괄이익은 거의 한 3배 이상, 3.7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 재무 활동이 검정색, 빨간색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보통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재무 활동, 올해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긴 한데, 이거는 뭔가를 재무 활동에서 돈을 더 땡겨왔다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율이 12%밖에 안 된다. 아까 전에 2019년도에 땡겨왔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미미하다. 그래서 매우 성장이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안정성도 높은 기업이다. 그 정도로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는 곳이냐? 1997년 9월 달에 설립돼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자동화 관련된 공업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였다. 4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 그렇죠.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 장비만 만들어도 되게 훌륭한 기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반도체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 반도체 부품을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던 도중에 보시면은 2019년 1월 달에 삼성전자와 핸들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와 연결고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예전에 제작하는 방식은 구리를 입히는 방식인데, 이거는 안정성이나 휴대폰 크기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EMI 차폐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EMI 차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했고, SK하이닉스는 해외 주요 모바일 업체에 이런 차폐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EMI 차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장비를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론은 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연관이 있다. 주요 변동사항 2019년도 5월 달쯤에 나왔던 건데, 그때 당시에 변동사항으로는 이런 디스펜서 장비 발주량이 대폭 증가를 했고, 휴대폰에 대한 뭔가 이제 시장이 좀 더 점핑이 되는 단계였죠. 그때 당시에 폴더블 폰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EMI 차폐 기술 이런 걸로 해서 단소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 쉽게 말해서 이런 쪽에 장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발주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뭡니까? 또 2019년도 5월 달에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안정적인가? 아까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었는데, 자, 대주주가 최승환 씨입니다. 지분이 33.82%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대주주가 개인일 경우 그리고 지분이 많을 경우 뻘짓을 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유상증자라든지 본인의 주식에 해가 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더니 요때 당시 2005년도에 요때 유상증자 한번 했어요. 요건 무상증자고요.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없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회사 자체에서 뭔가 그 주식에 피해가 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뭐였냐면 다른 유튜버 그 전문 유튜버 영상을 우연찮게 봤는데 프로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구독자가 엘파텍이랑 프로텍이 같은 주소에 돼 있다. 혹시 배임이 아니냐? 그런 거를 좀 우려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아닐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 배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편법적으로 대주주의 상속 같은 것들을 뭐 편법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주식을 이렇게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엘파텍이라는 요 같은 주소지에 있는 회사긴 하지만 이 회사는 그때 당시에 11%에서 한 번에 1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대주주의 주식이 이동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주식을 늘려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현재 주가가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2019년도 말 종가가 16,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15,100원이었는데 현재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시가총액 한 주당 뭐 금액의 가치가 뭐 과연 몇 년을 했을 때 현재 이익률로 몇 년을 했을 때 이 주가가 되냐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한 게 PER인데 이때 16,100원일 때 4.6이고 현재 15,100원일 때 4.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하고 시가총액은 거의 변동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익률도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떨어진 만큼 PER이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고 ROE 같은 경우 19.9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뭐 공업 부품 같은 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생각하는 이익률은 그냥 영업이익률이에요. ROE가 아니고 그거는 25에서 30% 이상은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비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0%를 사실상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ROE가 19.94라는 거는 매우 괜찮은 가격의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사를 되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채가 12%다. 내 돈을 가지고 그냥 굴렸는데 이 정도 이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매우 안정적이고 크게 뭐 이 현재의 주가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영상이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짧게 만들려고 지금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가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시면은 여기인가요? 총 자산이 2,325억입니다. 근데 이 자산 중에서도 현금화 가능한 자산들을 보시면은 유형 자산이 보시면은 여기 뭐 부동산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그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유형 자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한 800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700억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거의 1,500억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채권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는 또 장비 같은 걸 납품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 금액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받으면 한 250억이 된다. 결론은 뭐냐? 이 금액만 다 합쳐도 현재 주가보다 비싸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현재 주식의 가치가 그냥 빵원이라고 쳐도 그냥 저런 자산들만 모아도 이 시가총액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현재 있는 주가는 최소한 안전한 금액대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주가가 과연 적정한 건가를 봤을 때 저는 늘
이 업종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봅니다. 업종 분석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현재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종들의 평균 PER이 15.47입니다. 매우 높죠. 제가 PER이 10이 보통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로 본다고 그랬는데 10만 잡아도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한 36,000원이 돼요. 근데 이 업종의 또 평균 PER을 보면은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5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요. 근데 그러면 프로텍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상장 업체들은 PER이 어떠냐? 유니캐스트, 유니셈, PSK 홀딩스, KM 요렇게 네 군데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유니캐스트가 7.14예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도 프로텍보다 높죠. 그리고 유니셈이 7.56, PSK 홀딩스가 근데 여긴 홀딩스면 투자기업 아닙니까? 뭔가 좀 이 업체들이 정확하게 유사한 건지 제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9.37이고 KM 같은 경우는 11.74예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유니캐스트 수준으로만 적정 주가라고 봐도 7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도 얼마냐? 24,200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프로텍이 최고의 주가는 언제 올렸냐? 보시면은 2019년도 5월 달에 이때 가장 이제 1월 달에 삼성과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보면 계속 한번 찍었다가 2018년도 1월부터 한 번에 반등은 있었지만 하락세였거든요. 근데 삼성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를 시작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5월 달에 뭐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발표했던 거,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을 때 정점을 찍었는 가격이 23,4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24,200원이에요. 아직 이 가격을 한 번도 도달을 못했단 얘기죠. 아마 PER을 7 정도만 찍을 정도로 성장한다고 치더라도 적정 가격은 이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격도 나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뭐냐? 저는 내일 당장 이 업체가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소액을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대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업도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도 있고 유사 업종에서도 매우 PER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ROE를 봤을 때 장사를 매우 잘하고 부채도 낮고 약 파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주식 사면 성공합니다 하면서 약 파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 회사는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다시 올라와 줄 기업이다. 당장 어떻게 삼성전자가 부도나지 않으면은 반사익은 받을 확률이 높고 주가라는 게 원래 기대감에 상승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내놓고 저희는 프로텍과 거래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딱 그런 발표가 없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무조건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된다면은 적정 시기에 맞춰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소액을 투자를 해놓고 올라간다면 그냥 그대로 관망하다가 그냥 갈 만큼 갔구나. 예를 들어 한 24,000원까지 갔구나 싶으면은 이제 전량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한 2만원대 진입하면은 분할 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저는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종목 분석은 프로텍으로 했고요.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저는 주식 공부를 갓 시작한 주린입니다. 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제 말 믿고 샀다가 나중에 낭패 당하시지는 마시고요. 판단은 다 저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구독자 2명이긴 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다윤님이었죠. 다윤님께서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